요즘도 삼겹살 비계 소주? 안 떼고 드시죠? 아 물론이죠. 삼겹살에 살만 있고 비계가 없으면 아무래도 너무 퍽퍽하잖아요. 와 대단한 남자입니다. 네. 기름지게 먹어야. 와 만약에 이렇게 집었는데 네. 거기 오돌뼈가 들어가 있어. 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돌뼈. 뵙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씹어 먹어. 와, 오돌뼈 씹어 먹어. 상남자네. 수컷 남자. 진정한 남자입니다. 수컷 향기가 물씬 납니다. 상남자라 그런 건 아니고 와. 그냥 먹는데 뵙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와, 네, 대단하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소주를 마시고 표정은 찌푸리지 않죠? 뭐 잘 찌푸리는 편인데. 와 소주의 맛. 소주 한 잔. CF 들어오게 하루에 시름을 달랜다. 그만해요. 그만하자. 진짜. 아, 이게 뭐야? 만만하면 저렇게 하더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이런 만만하면.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탈모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고민이잖아요. 네네. 오윤혜 씨도 머리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다시 날라갔다가 다시 아, 나고 생겼어요. 있어요? 아. 원래 출산 후에는 또 출산 다 때문에. 날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예. 이제 저는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다시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그 정말 멋진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 예. 아름다운 모습. 출산과 함께 머리도 같이 날아갔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런 분들 저 사람 오늘 계십니다. 뭐 놀래 본인 빽빽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뭐예요? 아, 안 해요. 머리 안 다 해요. 뽑을까? 네. 진짜 죄송합니다. 예. 우 나왔거든요 지금 어디선가.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업무 보고 그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 내가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해.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거까지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탈모로 그 치료받는 분들 많죠, 실제로 오윤혜 씨. 저는 이게 되게 진짜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 제가 전 남친의 네. 그 전 남친. 표정이 안 좋죠? 아니, 아니. 그분이 저를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외모가 진짜 멋있었거든요. 막 진짜 풍성하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매일 항상. 근데- 난 뭔 얘기 하나 했네. 네, 근데 아.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탈모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남성성을 버린 거잖아. 본인은 이걸 지키려고. 근데 나도 지켜지고. 탈모약이. 좀 알아듣기 어렵게 이 말씀을 예. 왜냐면 하셨는데. 이제 이거 어린아이들 아주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네. 머리도 뭐 날아가지 않았어. 빼곡해. 풍성해. 그리고 둘 다 네, 지금 뭐 건강하고. 워낙 날도 아, 덥고 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탈의를 하고 있었어. 살 그런데 붙이지 말고. 그런데 뭐 아무 일도 나는 이제 아니야. 준비가 아무 다 돼 일도 있는데 다 돼 있어. 한두 누워 번이 있는데도 아니야. 싹 나는 누워 가만히 있었어. 그냥 지켜줘. 지켜만 봐. 아껴주고. 네. 뭔가 이렇게. 뭔가 했더니 어. 탈모 치료제를 먹고 좀 있었다. 많이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 남성분들한테는 둘 중에 하나 어쨌든 그 생존을 위해서 본인의 그런 스타일을 와. 위해서 어떤 부분은 또 포기한 것도 있잖아요. 그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포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탈모라는 게. 맞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생존이다. 어쩌면 또 그 오윤내랑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죄송. 이거 사랑 코너야? 생존이라며. 이거 진짜 시급하다. 네. 그래서 새로 발명된 탈모 치료제는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이게 뭐- 왜 우국이 철학적으로 오늘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이제 탈모로 치료받은 환자가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다 뭐 미용 목적 포함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금 근데 그걸 탈모라고 미용이라는 단어로 퉁칠 수 있는 문제냐? 음. 그것도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예. 얼핏 생각하면 뭐 털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또 당사자한테는 이게 또 큰일일 수가 아,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네. 뭐 정치인 중에서도 뭐 이게 뭐 머리 날라간
그런 분들 막 조롱하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나는 안 해. 안 그거를. 하시잖아요. 나는 맞아요. 유일하게 그건 안 해요. 그거, 아, 진짜? 진짜 그건 안 해요.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저 그거는 안 아, 해. 이거는 안 예, 하시네. 머리 갖고 네. 그건 안 해. 네.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인류에서 이 머리털이. 머리털 굉장히 중요하죠. 예, 머리카락, 털이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과학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동물한테 왜 그렇게 털이 빼곡하게 있는지부터 먼저 오, 차근차근 털이 왜? 설명을 그 이상하네 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털. 예.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털은 체온 조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네. 피부에 털이 빼곡하게 나 있으면은 그 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생겨가지고 피부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 보시면 예. 됩니다. 네. 특히 정온 동물들, 체온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되는 정온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온 동물이고요. 그 여름에는 손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그 털이 꼭 좋기만 한 건 아니다. 특히 그 여름이나 좀 더운 상황에 좀 닥쳤을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 사자랑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거든요. 네. 이 맹수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거의 누워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주로 밤 시간에 사냥을 합니다. 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보시면 털이 빼곡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활동을 하면은 이 내리쬐는 땡볕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워. 예, 근데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맹수들이랑 사냥 경쟁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밤 시간에 사냥을 하면은 저 맹수들의 위협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낮 시간에 사냥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 시간에는 햇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힘들다. 털이 많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털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거의 다른 정원동물과 비교하면은 거의 벌거숭이 수준으로 진화를 한 거죠. 진화했구나. 네. 그럼 털이 많은 남자는 진화가 덜 됐다고 놀려도 되나? 어, 장난으로? 장난으로 이거 놀리고 섹시하다 싶어? 이런 느낌. 아. 진짜. 아니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하면 되잖아. 뭐요? 머리가 날아간 분들은 굉장히 그 진화가 빨리 됐나 보다. 아, 이렇게 칭찬으로. 그것도 안 되겠다. 그것도 그렇게 안 진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털은 계속 그러면 겨드랑이도 어디든 다 털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 봐요. 아, 남아있는 물론 거? 네, 잘 보시면 네. 중요 부위 위주로 되게 많이 네, 남아 맞아요. 있고 특히 머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털이 더 풍성해지고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아, 오히려 예전보다 예, 원시 시대보다. 이렇게 되게 길게 자라잖아요. 네. 우리 몸에 오. 이렇게 길게 자라는 털 없잖아요. 오. 머리카락처럼. 예, 그만큼 머리카락이 중요하다는 이유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예,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 머리 쪽에 유독 그 태양빛이 많이 내리쬐거든요. 아, 그러네. 좋아하려고. 계속 내리쬐면 화상 입겠죠. 그쵸. 음. 아, 그거를 머리. 방어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아. 이두 번째가 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쪽에 유독 그래서 그 열 방출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네. 좀 미용적인 기능 머리카락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네. 미용적인 기능 전에 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다. 겨드랑이 털은 어떤 기능을 해요? 겨드랑이 털은 아무래도 이게 접었다 폈다 하면 쓸리잖아요. 이 쓸리는 아.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니, 그 제모하면 안 돼. 없어도 너 쓸려? 안 쓸리는데 하나도. 안 쓸려? 안 쓸리는데. 이거 어떻게 너 앞뒤가 안 맞다? 그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신체 활동이 많지 않잖아요. 활동이 덜하니까. 네. 아, 활동이 신기하다. 많이. 너도 사냥하면 여기 쓸릴 거야. 화상 입고 그럴 거예요. 사냥하면 이거 불난다. 사냥하지 마, 알았지? 제모하고 사냥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 부위는 거기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 생식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네. 생식기는 왜 있다고요? 거기도 보호하려고.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아, 해. 보호하는 거야. 쓰면 안 돼. 아, 너무 보호만 예, 없으면 번식 못 하니까. 예. 없으면 번식이 예, 안 돼. 중요하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자랑 이렇게 털이 있다. 네, 털이 있는데 사람은 거의 벌거숭이다. 중요 부위 빼고. 진화하면서. 아, 진화한 네.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중요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탈모가 오는 거죠. 이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랑 이제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뭐요? 예, 그 털이 나는 부위, 그러니까 모낭 부근에 5알파 환원효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효소를 만나면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약자로 DHT라고 하겠습니다. DHT. 예. 근데 이 DHT가 이 모낭에 작용을 하면은 그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를 대폭 줄여버려가지고 그 갓 자란 머리카락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뽑히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흔히 말하는 유전성 탈모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선천적으로 그 모낭이 이 DHT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5알파 환원 요소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HT 양도 사람마다 다르고 네. DHT에 취약한 민감도도 다르고 이런가 보네. 근데 DHT는 저는 크게 영향을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게 DHT가 많다는 거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동일한 남성들끼리 그 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보다는 그 5알파 환원 요소 그리고 모낭의 차이가 그 탈모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면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남성이랑 좀 획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유전적 탈모에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조금 뭐 탈모인이 덜 하죠. 그래서 그 탈모약을 먹으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좀 낮춰주는 건가? 그런가 보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요. 이 네.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그럼 해요. 그게 이제 남성 그 호르몬하고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직접 이게 좀 논란이 되게 많이 질문이 왜 발기가 안 되냐는 거고 지금 민원을 내가 넣고 있는 싫었던 겁니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전 약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논란이 되게 많은 게 어떤 분은 오히려 이 약을 먹고서 성욕이 늘어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래? 싫었던 건데. 그래? 그거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냥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성욕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많던데. 근데 예. 오히려 반대로 성욕이 늘어났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물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비율이. 그럼 별로 상관은 없다. 예,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 뭐 미미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막 크게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드셔보셨어요? 저는 5년째 먹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럼 더 정확하게 알겠네. 그럼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얘가 막 순했잖아. 대한민국 중년 남성.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늘어나요? 별로 차이가 없었던 야, 어쩜 여기서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 엄청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니까 5년째 드시고 차이가 있다 계시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우리 주변에 드시는 분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았네요. 아니 모르지. 이건 거짓말일 수도 그렇죠. 있는 논- 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니 본인이 아니냐라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근데 없어졌는데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사생활이니까요. 거고. 네. 혹시 뭐 너무 억울하면 증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모 환자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탈모 환자 그 사진. 탈모가 유전성 탈모가 진행되는 환자분 사진을 보면요. 네. 그 가운데 정수리 부분부터 그리고 앞머리 부분부터 이게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게 모낭이 그 DHT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정수리랑 앞머리 쪽이라서. 왜 그렇게 됐을까? 네, 나 이거 신기해. 그렇게 그냥 몸의 설계가 그렇게 설계가 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주변부로 퍼져나가거든요. 그거 희한하대.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탈모를 해결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이제 거세를 하는 거. 예, 그 테스토스테론이 아예 분비가 안 되게 하는 아예? 거가 있기에 실제로 넷이나 환강 같은 사람들 대머리가 보면- 없어요? 예, 대머리가 거의 진짜?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데 대머리가 거의 없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머리숱이 많구나. 거의 뭐 거세한 수준이니까 거세한 수준이야. 핑계대지 않습니다. 네. 나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나? 나 나도 항상 그거 그게 궁금했는데. 의문이었거든. 아, 진짜? 이제 풀리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 사실상 넷이거든요, 제가. 예, 상관이 머리거리 없나 너무 부러워요. 저도. 진짜 많거든. 탈모약 먹으니까. 제가 한국의 파리넬리. 내 생각과는 머리숱밖에 없군요. 거의 쪼그라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 이 정도면.
재밌냐 임마. 너무 신나는데. 이 새끼가 오늘 축제네 이거 새끼고.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다. 네. 그만했어. 이거 예. 뭐예요? 이게 새로운 약물이 나온 거예요? 신약물 기대 이거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소개해 주세요. 기존의 약은 이제 피나스테리드랑 두타스테리드라고 이게 DH의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네. 이번에 새로 그 이탈리아의 제약사인 코스모에서 만든 약은요. 네. 그 DH의 생성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 DHT가 모낭에 작용하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아. 이게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기존의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그 빠지는 머리카락을 좀 줄이고 기존에 나는 머리카락은 그대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나는 머리카락의 양도 늘어나요. 오. 오. 굉장히, 예. 대박. 지금은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어, 이제 승인이 그래요? 끝나면은 이제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도 먹어도 돼요? 여자는 아무래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남자에 비해서 많이 적기 때문에 이제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좀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검은콩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안 돼요? 없더라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검은콩의 영양분이 머리에만 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더 중요한 부위로 가겠죠. 아, 우리 만약에 가슴이요? 그 오윤혜 씨 중요한 부분. 만약에 약을 먹어. 네. 근데 머리숱 많아져. 네. 근데 수염이 나. 그럼 드실래요? 아 수염이나. 네. 그럼 제모하면 되잖아요. 면도하고. 아, 면도하고. 네. 여기 막 검은 푸릇푸릇해. 아니 근데 이 수염 살짝 있는 여성분들 있어요. 귀엽고. 어. 아니에요? 거의 뭐 이 김은국인가 오윤혜인가 아니 그건 헷갈려. 안. 그렇게 그건 하면 안 되지. 어떡할래?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네. 아침마다 야, 임마. 놀리지 신 말래. 난다 신 난다 진짜. 아니 본인이 시작해놓고서. 아니야, 생존의 기억난다니까. 문제야. 아 여성들을 위한 그럼 신약도 좀 개발 부탁드려요, 물방울 씨. 예. 약이라는 게 특정한 그 물질에 작용을 해서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하는 건데 그냥 여성분들의 탈모는 아무래도 뭐 특정한 물질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양 관리만 잘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탈모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너무 냉정해. 자기 아니 5년 동안 약 전부터 먹으면서. 약 먹어. 아니, 우리한테 이 새끼 이거 받아들이는 나쁜 근데 놈이에요.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탈모가 빨리 왔으니까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동안인데 여기 네. 머리 구멍 뚫리면 이상하잖아. 아니지 그럼 밸런스가 맞지. 밸런스가 맞는 아니, 게 이렇게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 그러면서 예. 에헴 이러고 다니면은 어울리죠. 네. 이제 빨리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죠. 철학으로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구창모 교수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나와 계시죠. 이 사실 털이 그냥 있고 근데 겨우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성에게는 매력도가 그렇게까지 떨어지고 본인은 또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곰곰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냥 털 하나 없는 건데. 털 하나 없는 네. 거야. 네. 나 이게 참 신기해요. 이제 그래서 원래 저한테 이제 그 원래 어제 서울에 연극 보러 왔는데 마침 의아해하겠다 탈모 주제.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거 제목을 제가 붙여드렸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탈모의 계보학. 계보학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계보학이 계보학. 뭐예요? 그러니까 계보. 예. 계보. 계보 또는 네. 고고학이란 말이 있어요. 네. 고고학이라면 대충 알죠. 네. 고고학 알죠? 네. 고고학은 그 관계를 역사를 탈권력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계보학은 예를 들자면 이 출연진들도 쭉 계보를 따져 들어가 보면 계보를 따진다는 건 뭐죠? 권력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적 방법론으로 계보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계보학을 따질 때는 예를 들자면 가장 그걸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 미셸 푸코라 철학자가 예를 들자면 학교를 보고도 학교를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의 설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안에 권력 관계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지식도 대부분의 지식이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지식과 권력이. 지식마저도. 네. 그렇다면 머리는 탈모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과학적인 자연 현상을 설명한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 관련된 것도 권력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정치라는 이거 거죠.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미셸 푸코. 아, 푸코가 날라갔네. 미셸 푸코라는 머리가 철학자가 나네. 본인이 날라갔네. 시원하시네. 네. 푸코가 날라갔어.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방금 설명한 예. 철학자인데 저 철학자는 이제 예를 들자면 민머리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서양 사람들은 민머리인 경우 대체적으로는 서양 특히
일반 젊은 층들이 민머리가 되면 대부분 삭발을 해버립니다. 그냥. 상당해버려. 그냥 서양에 가보시면 우리나라와 좀 네. 다르게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계보학을 따져가기 위해서는 우선 간단히 이게 왜 계보학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지난번 내란이 일어났을 때 네. 최욱 앵커는 삭발을 했는가? 왜 머리카락 자른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저항의 의무로 머리카락 자르냐는 거죠. 저항이. 그것도 갑자기 궁금하네. 본인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전 모르고 해버렸어요. 어차피 또 날 거니까. 네. 전 그때- 모르고 해버렸죠. 그때 두 분 곽수산 씨도 다 하셨잖아요. 네, 최영진 세 씨도 명 있죠, 했고. 세 명. 근데 곽수산 씨만 갑자기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래서 막 심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곽수산 씨는 이제 저항을 하려고 했는데 자연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더 그 저항 정신이 투철해 보였어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왜 머리카락이 정치적이냐는 거죠. 빨리 머리카락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 너무 전사가 길어 답답해 죽겠네. 질문을 계속했잖아요 지금. 답을 주세요. 오인호 선생님처럼 오인호 씨처럼 오인한테는 이 교수법이 안 먹혀요. 안 먹혀. 오인호 씨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학문을 못 해요. 그래서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게 답답하거든요. 답답해. 좀 답답한 사람들이 빨리 공부하는 답을 거예요. 성격이 급한 거 아니야?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단발령이란 말이 있잖아요. 단발령. 단발령. 네. 단발령이 뭐라는 뜻이? 뭐 하라는 뜻이죠? 머리를 자르는 자르는 거죠.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머리칼라.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는데 네. 마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머리를 자른 것보다 더 치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단발령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는 건 가능하지만 예? 두 가단 머리를 자르는 건 가능해. 그 대신 발 불가단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이렇게 저항해요. 그 희한하네. 그 그만큼- 희한해. 머리를 자르는 것만큼 머리카락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오 그러네.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한 대로 수지 부모 발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유교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머리카락과 권력 정치와 연관된 건 아주 오래됐다. 지금 인류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조각품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빌덴로프의 비너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너스상 잘 알죠. 가장 오래된 비너스 그 뚱뚱한 비너스는 알죠. 여자. 네. 뚱뚱한 상. 그 비너스 말고 저 가장 오래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빌덴로프의 그 배 나오는 거 비너스상이라고 얘기하시는 있어요. 거죠. 네, 아시네. 아, 그 머리 칸초처럼 돼 있는 거요? 머리가 따 있죠. 아, 예. 가장 오래된 조각상인데 왜 땄을까? 머리를 생각해 왜 볼 수 있잖아요. 땄을까? 네. 그러면 고대로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대로 갈수록. 네. 그러니까 고대로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은 대체적으로 권력의 상징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와 관련 이 머리를 어떻게 장식을 하느냐, 이 장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요. 그랬어요. 그 사람의 권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아주 가까운 예로 고대 이집트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가까운 예요 고대 그렇죠. 이집트가. 고대 이집트. 이상하네.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권력자들은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했어요. 지금이랑 삭발을 반대네. 완벽하게 하고 가발을 쓴 겁니다. 가발을요? 썼어.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예, 더 화려하게. 또 첫 번째는 당시에는 위생의식도 있었다고 전해져요. 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네. 위생에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위생.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적이 머리카락은 넓으니까. 사실은 주로 바깥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왕이나 파라오는 주로 바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오히려 더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밀어버리고 거기다 화려한 장식품을 쓰는 거죠. 그러네. 그렇지. 그런 경향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문화권은 모두 다 몸 전체 중에 장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식이 머리 장식이에요. 그러네. 머리가 곧 권력이에요. 네. 그 중에 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네. 어떤 경향이 생기냐 머리카락만 가지고 장식을 하기 시작해요. 머리카락. 그전에는 막 여러 가지 뿔도 달리고 동물적인 것도 하고 또 막 장식적 요소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로 오면 그런 관이나 동물 형상이라든가 그런 건 싹 제거되고 머리카락만을 화려하게 만드는 장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17, 18세기에 루이 14세가 썼던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영화를 보다 보면 황제들이 머리카락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요 다. 맞아요. 네?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왕이나 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왕과 왕비의 머리카락하고
신하의 머리카락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사진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사진을 네. 좀 보면서 하면 또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좀 많이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네. 인간의 머릿속에 쓰여졌던 다양한 머리카락과 결합된 다양한 형식의 이 머리 장식이 사라지고 머리카락만으로 장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아. 네.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탈모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그때도. 네, 그러니까 자기 자연 머리를 가지고 장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식은 따로 가발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조선시대는 그걸 여성들의 걸 가채라고 하죠. 가채. 아, 네. 가채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가채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동서양을 막느라고 모두 가발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머리카락이 그렇게 중요한데 또 왜 고대에 삭발을 했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머리카락이야말로 권력의 상징이고 사회 문화적인 요소인데 심지어 종족간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는데 머리 장식에 따라서는 이 종족이냐 다른 종족이냐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스님들은 삭발을 했을까? 아, 스님들은 왜 삭발했을까? 이게 두 가지 원인이 같다는 거예요. 고대 어디를 가나 삭발 요인이 있는데 삭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종교에 있는데 삭발은 기존의 사회 경제적인 이 체계, 사회 경제적인 체계, 권력 관계로부터 내가 속세로부터 떠난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야말로 그러네. 가장 맞네. 속물적인 것이 속세의 것이 속물적이야 최우. 너무 머리가 속물이야. 제일 많아. 머리카락이야말로 가장 속물적인 속물이야. 그래. 옛날식 표현을 하면 요즘식 표현을 하면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이거죠. 아. 사회, 문화, 정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의 상징적 기호가 삭발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고대 카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보시면 가운데 머리만 빈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안 보셨구나, 최욱 씨.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이상한 거 조그만 이상하게 거 쓰고 쓰시잖아요. 쓰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기 위한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상징적 요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수도원에 따라서 가운데를 깎는 수도원, 앞에를 깎는 수도원 차이가 있었던 뿐이에요. 다 네. 차이가 예, 있었고. 수도원만 차이. 일본 사람도 보면 그 특징 있죠. 한쪽을 밀어서 묶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뭐냐면 사회, 정치, 문화적인 요소가 가장 강한 게 뭐냐?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그래서 어, 인도 이 예를 들면 의미가 동시에 그래. 욕망하고도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카락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다 보면 말은 차분히 머리카락을 보고 있으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권력이다 보니까. 권력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아랍이나 이런 데서 뭘 쓰죠? 히잡을 쓰잖아요. 진짜. 예. 그걸 여성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은 욕망을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에 히잡을 쓰게 한 거예요.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변해왔어요. 네. 변해왔고 우리 경우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 있잖아요. 미인도. 미인도. 미인도 한번 보시면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신윤복 네. 선생님의 미인도. 이 그림 볼까요? 이것도 가채거든요. 네, 가채. 가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신윤복 선생님 미술관 보고 이 가채를 보니까 혹시 기생 아니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히 이분의 신분은 모릅니다. 근데 당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가채가 보통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비싸요.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쌉니다. 제 진짜 정도면. 머리카락으로 하니까 그런가? 네, 진짜 머리카락을. 혹시 머리카락을 사고 파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본 적은 못했어요. 없지만 네. 우리 어린 시절에 동화책 같은 데 보면 맞아,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네, 머리카락을 카락하고 없으면 팔죠. 머리카락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야말로 예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된 거예요. 경제까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장식의 요소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권력을 드러내다가 현대에 오면 이게 미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미용이 된 거예요. 최근에 와서 미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머리카락은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개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용이 권력이란 말이 틀린 말이 또 틀린 아니네. 말이 아니죠.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닌가 보네. 원래부터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얼마만큼 장식할 수 있냐 곧 권력이에요. 그러네. 장식이 곧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생긴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장식할 수 있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랬네. 요즘도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네. 그때는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네가 어디까지 장식할 수 있냐가 주어져요. 마치 일반 상민은 기와집 치면 죽거든요.
돈 있다고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몇 칸짜리 집 짓는 것도 집도 다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구별됐어요. 예. 머리의 장식도 똑같아요. 옷 장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식이 곧 정치, 경제, 문화, 경제의 표현이었다. 그 중에 머리카락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게 장식이 돼. 장식이 되는데 재밌네. 아니 죄송합니다. 미용이 됩니다. 네, 미용. 이용. 미용이 되고 이제부터는 남성들에게 있었던 거의 모든 장식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제 남성들한테 있었던 모든 장식이 사라지고 오로지 단순한 양복 위에 짧은 머리. 이때부터 남자들의 탈모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맞네. 그전에는 다 장식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탈모가 돼도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려주니까. 가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오인혜 씨나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들었던 말이 머리는 장식으로 달린다. 무슨 뭐야 갑자기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뭘 그렇게 해요, 교수님. 네. 받아주고 계셔요. 왜? 야이 철학적 고찰이 이래서 중요해.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머리카락이 욕망이라는 말에 전 진짜 와, 저도 공감해요. 머리 저는 욕망. 남자 머리숱이 풍성하면 이렇게 잡고 싶어요. 네? 머리를 잡고 싶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다고? 이렇게 약간 잡고 싶어요. 이건 사람의 그게 약간 호감의 표현이에요. 머리채 그러니까 잡는 둘이 게 있을 때. 머리 이상한 호감이. 예. 그 남성들도 여성의 풍성한 머릿결. 그리고 막 그런 거 봤을 때 윤기 나는 머릿결. 그렇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또 호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머릿결 네. 만지고.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 간에 만났을 때 지금처럼 신체를 중심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그렇죠. 그렇지. 신체보다는 전체로 그가 무엇을 들고 있냐. 들고 있냐의 문제였어. 쉽게 말하면 갓을 얼마나 큰 거 쓰고 있냐. 그렇지. 예를 들면 그렇듯이. 재밌네. 그렇지. 오로지 특히 남성들의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남자의 대포기 시작이라고 그래요. 남자의 대포기 시대. 그러니까 포기 시대? 남성이 포기. 그전에는 다른 다양한 것으로 자기를 장식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사라져버렸어 남자한테. 어떡해. 남성의 장식을 권리를 거의 지켜줬던 안 하죠. 모든 게 사라지고 남는 건 뭐냐? 양복하고 짧은 머리카락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아, 거의 비중이 다 커졌구나. 모든 걸 잃게 그치. 되는구나. 그렇죠. 야 재밌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못 느꼈던 남성들에게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 미용 시대에 집어들게 되면 미용실도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러네요. 꾸밀 머리가 없으니까. 네. 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가려면 이용실 가야 됩니다. 이용 이용은 이용 자격증하고 미용 자격증이 달라요. 달라요. 네. 어. 미용 자격증은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어. 이용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 면도칼로 머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갈 수 없다? 미용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미용이 그래. 불가능한 그러면 자 모든 권위도 사라졌지. 미용도 불가능해진 시대에 진입했다 이게. 네네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이거예요. 요즘은 이걸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보냐? 능력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건 좀 잔인하다. 잔인해. 이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다.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걸 자연현상으로 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 모든 현상이 자연현상이면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능력의 문제에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자기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하, 이거 참.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여전히 머리가 없어도 관계 없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 세대 교수님들은 별 상관 없잖아요. 머리 없으면 더 권위 있어. 그렇지. 지금 제가 머리카락이 많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머리카락 없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권위가 없잖아 지금. 네? 머리 좀 하면은 권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사진을 의외로. 가져왔는데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됐던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장성들 불러왔잖아요. 장성들 불러놓으면 살 빼라고 했잖아요. 살 빼라고 했어. 이 사진 잘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 놀란 다 것은 반짝거리지. 그래? 미군 장성들이 머리가 없는. 정말 머리가 없구나. 그런 거요? 오, 네. 다 날라갔어. 다 없네. 그 신기하네. 몰랐습니다. 예? 신기해. 첫째는 이분들의 경우에 자 군인들의 경우에 쉽게 말하자면 머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직업인 거예요. 권력이 이미 있어. 계급으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 계급이. 계급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심정을 이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계급으로 대통령이 가지. 한 말은 뭐냐?
이 정도 수준에 되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미용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의 시선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미용이에요, 그냥. 완전 자기 표현의 문제예요. 기껏해야 뭐 조금 네가 남성으로서 좀 약간 매력이 좀 떨어진다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 생각 안 해. 전두환이 머리가 북실하든 머리가 날아가든 의미가 없어. 맞아. 전두환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 관례가 가장 큰 문제가 무능한 남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능으로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게 다른 부작용이 있나 없나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탈모약이 네. 부작용이 있나 없나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즉 안정돼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논란이 있단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논란이 있단 말은 과학적으로 예.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다른 분야 같으면 이거 약으로 쓸 수 없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그 정도의 지금 이게 작용과 부작용이 안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약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박했으면. 맞아. 많이 그러네. 쓰잖아요, 네? 이미. 생존이니까. 많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절박해. 물방울 선생님처럼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오윤혜 선생님의 남자친구처럼 실제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졌는데 맞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봐봐. 100%. 그건 친구가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친구는 머리를 선택해. 머리를 선택한 머리를 거예요. 선택해.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존보다 더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더 절박한 거야.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다 잘난 사람들은 머리가 좀 없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미용이 그렇게 중요해. 미용에 국가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구시대적이다. 구시대적인 정도가 아니고 그 상황 파악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유린이야. 인권유린이 해당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장 안창호가 나설 문제다. 네. 안창호도 머리 다 나. 본인이 발 벗고 나서야겠네요. 본인한테도 혜택이 있으니까. 안창호가 머리 벗고 나섭니다. 네. 네. 자, 오늘 진짜 탈모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네. 얘기해보니까 진짜 재밌다. 너무 중요하다. 다 이유가 있네. 네. 재밌다. 탈모의 계보학. 네. 탈모의 계보야. 좋았습니다. 예. 우리 물방울 대한민국 중년 선생님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까? 근데 많이 빠진 편이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안 빠졌는데. 아니 우리 그 네. 물방울 선생님은 이게 좀 유전적이에요, 아니면 뭐 스트레스성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이 다 탈모가 있어요. 아. 거의 여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조심했구나. 부모님이 너 이거 키도 작은데 탈모까지 있으면 큰일 난다. 걱정을 많이 하셨고. 네, 확실히 진짜. 효과가 있죠. 약 먹으니까. 효과 네,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약 안 먹고 왔으면은 훨씬 지금보다 그 수치 없었을 거예요. 효과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너무 네. 재밌었어요. 재밌네. 네. 이것도 철학적으로 풀 수가 야, 있구나, 역시 이게 좀 탈모를. 이 지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맞아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그렇죠.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예.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 그래,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야. 지식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이제 지식이 있어야 지혜도. 지혜로울 수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것을 합니다. 이제 요새. 그 서양 사람들은 이 알미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와. 그 말이 뿌리가 그 말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최욱 앵커가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게 지혜거든요. 네. 지식과 지혜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렇지. 예. 근데 지식은 많지만 쓰레기도 많지. 그럼요. 네. 뭐. 또 지혜만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거는 난 쉽지 않을 것 지혜만 같아. 있는 사람이 있나? 난 쉽지 않을 것 같아. 지혜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법륜 스님 좋아하잖아요. 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이 모르는 게 없어. 다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조언을- 바탕으로 해. 그렇구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을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간단히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5시가 넘었는데. 지식이 없는데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만큼 단순한 사회에서만 가능해요. 단순 사회. 단순 사회가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예. 복잡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에 관여되는 순간 지식 없는 지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끊어버리네. 와, 딱 끊어버려요. 와. 오늘 너무 많은 지식과 지혜를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지혜롭습니다. 5시에 끝내면 더 지혜로웠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그 매불쇼가 네. 뭐요? 그 연말에 뭐예요? 공연하자 파티. 아니 무려 아이씨, 거의 그 한 3억 5천만 원 상당을 슈퍼챗 기부합니다. 아, 대단하지 않아요? 3억 5천. 대단하다. 이 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죠. 저평가돼 있다고. 뭐가 저평가예요? 3억 5천. 만약에 아이유 씨가 뭐 5천만 원 하면 이게 뉴스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아직 안 했잖아요. 하면 이제 기사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올까요? 그럼요. 아, 이거 3억 5천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아? 3억 5천. 그럼 3억 5천에 여기 3억 5천 우리 우기 씨가 더 얹어서 7억 되는 거. 죄송합니다. 강원랜드 왔냐? 강원랜드 왔냐고. 아까? 강원랜드 안 가봤는데. 네, 그건 너무 심하고 4억은 채우는 게 어때요? 4억. 강원랜드 어차피 왔냐고. 아니 어차피 거세하셨잖아요. 돈 쓸 데도 없잖아요. 부루마블 하냐? 네. 장례 정리하면서. 네. 나중에 네. 공연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매불인들도 직접 만나고 싶고. 네. 얼마나 우리 최욱 씨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네, 기등으로 알겠습니다. 다니죠. 네. 5시에 끝내자면서 더 오래 하고. 자, 아,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